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부터 이제 전기 이론에 대한 내용을 하나씩 하나씩 이제 저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정전기와 콘덴서에 관한 내용을 먼저 이게 첫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부해야 할 전기라는 게 대체 뭔가 그거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전기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수업 진행 방식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수업 진행 방식은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요. 자, 교재를 받아보신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그 선행 문제가 주제별로 주어집니다. 근데 저는 선행 문제를 먼저 풀진 않을 거예요. 내용을 설명한 후에 문제를 풀 겁니다. 자, 그렇게 내용을 설명하고 선행 문제 풀이 하는데 내용이 한 두세 개 정도가 쫙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오늘 아마 1시간 동안 이 내용을 아마 다 설명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 출제문제, 예상문제를 풀이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에는 이제 전기의 본질, 그 중에서도 이제 물질의 구성, 우리가 그동안에 중고등학교 때 했던 내용부터 시작을 해볼 거예요. 자, 중고등학교 때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그래도 이 부분 괜찮네, 어렵지 않네 이런 생각이 많이 드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물질의 구성입니다. 자, 우리가 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분필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분필이 이렇게 있으면은 자, 이 물질에 정말 아주 작게 잘게 썰어봤어요. 아주 잘게 썰었는데 그게 이제 분자입니다. 자, 분자는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은 성질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알갱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분자, 이 성질을 유지할 수 있는 작은 알갱이, 이 분자로 이제 물질들이 이루어져 있는데 이 분자를 더 잘게 쪼개. 분자를 더 잘게 쪼개면 원자가 됩니다. 근데 이 원자라는 거는 우리가 옛날부터 쭉 봐왔었던 표현 있죠. 뭐 수소 원자, 뭐 헬륨 원자 이런 식으로 그 이러한 물질들의 성질을 유지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원자랑 원자들이 결합을 하고 해가지고 분자라는 게 생기는 것이지 이 원자라는 거는 어떠한 물질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표현해 주지는 않습니다. 자, 그 원자가 이제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 자, 우리가 수소 원자를 한번 예시를 들어 생각을 해볼게요. 수소 원자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있죠. 자, 원자 핵이 있고요. 원자 핵, 전자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 원자 핵이 여기 수소에선 한 개죠. 근데 밑에 보시면 이거는 수헬리의 분탄, 탄소입니다. 탄소. 탄소 같은 경우에는 자, 양성자가 6개예요. 6개. 그런데 이렇게 같은 극성을 띠는 것들이 있으면 아무래도 청력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청력이 발생하기 쉬운데 이 청력이 발생하는 걸 막아주기 위해서 중성자라는 게 있어요. 자, 중성자의 역할은 뭐라고요? 청력을 막아주기 위해 일종의 접착제 역할을 합니다. 일종의 접착제 역할이에요. 만약에 이 중성자라는 게 없으면은 얘 따로 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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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원자 핵과 중성자가 원자 핵은 이 양성자라는 것과 중성자라는 게 합쳐져 있다는 겁니다. 여기 오타가 났네. 원자 핵입니다. 자, 그리고 전자라는 게 있죠. 자, 양성자라는 건 플러스 성질이고 전자는 마이너스 성질. 근데 우리가 이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기 때문에 자,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란 얘기는 뭡니까? 전기적으로 중성이란 얘기는 그러니까 여기 양성자 그러니까 원자 핵이 가지는 전하량과 전자가 가지는 전하량이 같다는 얘기죠.
자, 여기 보시면은 전자 한 개가 갖는 전기량과 양성자 한 개가 갖는 전기량이 자, 크기는 같으나, 아이고, 크기는 같으나 부호가 반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 6개의 양성자가 있고요. 6개의 전자가 있는데 얘네들을 이제 얘네들의 전기량은 자 합쳐가지고 중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원자라는 거는 전기적으로 중성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자세하게 이 원자의 구성 요소입니다. 원자의 구성 요소를 한번 알아보죠. 자, 원자의 구성 요소. 자, 그러면은 이 원자의 구성 요소를 알기 전에 그러면은 이 원자는 뭐 어떻게 생겼냐? 그러니까 양성자, 중성자, 전자, 양성자, 중성자, 전자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양성자부터 볼게요. 양성자부터 보면은 자, 양성자라는 거는 자, 플러스죠. 플러스. 자, 양성자. 근데 이 양성자 한 개가 가지는 전기량이라는 거는 자, 전기량이라는 거는 우리가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은 이거를 뭐라 읽어요? 쿨롱이라 읽어요. 쿨롱. 쿨롱에 대한 얘기는 자세하게 좀 이따가 하는 걸로 하고요. 자, 중성자라는 거는 자, 중성. 말로 여기서 표현 알다시피 중성은 자, 전기가 없습니다. 전기가 없고 자, 전자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전자 한 개가 가지는 전기량은 자, 얘랑 크기는 같은데 앞에 부호가 다르다는 거. 그래가지고 마이너스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 쿨롱 좀 이따 얘기할게요. 자, 이 전자의 크기는 골프공 정도로 보면 된다고 하는데 이 지구, 자, 우리가 이렇게 원자핵이 이렇게 있어요. 원자핵이 이렇게 있고 전자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대충 지구와 비교하면은 골프공 정도죠. 우리가 지구 전체와 비교했을 때 얘는 골프공 수준이에요. 아주 작다는 얘기죠. 아주 작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자유전자라는 걸 볼게요. 우리가 그 헬륨은 우리가 2개죠. 총 전자의 개수가. 근데 우리가 옥텟 규칙이라는 거를 옛날에 뭐 물리 시간이라든가 화학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자, 옥텟 규칙이라는 건 뭐냐면은 자, 이렇게 그 한 궤도당 자, 적어 볼게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한 궤도당 최대로 배치가 가능한 전자의 수. 이 옥텟 규칙을 만족을 해야 돼요. 옥텟 규칙이라는 걸 만족을 해야 되는데 자, 첫 번째 궤도에서는 2개, 두 번째 궤도에서는 8개, 세 번째도 8개. 이런 식으로 이제 배치가 되는 것인데요. 자, 우리가 수소까지 하면은 수소랑 헬륨은 2개죠. 근데 리튬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리튬에 하나, 둘 이렇게 하나의 전자가 다른 궤도, 비교적 바깥의 궤도로 비교적 바깥의 궤도에 배치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 원자핵이랑 가까운 이 2개와의 결합력이 셀까요? 아니면 이 밖에 있는 결합력이 더 셀까요? 당연히 안에 있는 결합력이 더 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비교적으로 쉽게 구속력을 이탈할 수가 있어요. 쉽게 구속력을 이탈할 수가 있고 이 자유전자의 이동 밖으로 나가거나 들어오거나 밖으로 나가면은 자동으로 감소하겠죠. 안으로 들어오면은 자동으로 증가할 겁니다. 이런 현상들에 의해서 전기적인 현상들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예시로 리튬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기라는 게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전기라는 게 발생을 하는데, 자, 우리가 중성 상태는 뭐였어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양성자의 개수와 전자의 개수가 동일해야지 그 각각이 가지는 전기량들의 합이 0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성 상태라 함은 양성자의 개수와 전자의 개수가 어떻다? 동일하다라는 거를 알아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양전기라는 건 뭐예요? 양전기, 음전기.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리튬을 아까 예로 들었는데 리튬이 두 번째 궤도, 첫 번째 궤도에 가득 차 있고 두 번째 궤도 이렇게 전자 하나가 있다고 했죠.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이거를 자유전자라고 이거를 자유전자. 자, 이 자유전자가 만약에 안녕 하고 나갔어요. 안녕 하고 나갔으면은 여기 이 리튬 원자핵은 자, 원자핵 그 양성자가 3개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 하나가 나갔으니까 어때요? 2개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자가 이 양성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자가 부족한지면은 이제 비교적으로 이 양성자에 대한 성질이 강하기 때문에 어떤 물질에서 이제 전자가 이제 부족한 상태, 전자가 물질 밖으로 나간 상태를 표시할 때는 이 X 위에다가 이렇게 플러스를 표시를 해줍니다. 자, 반대로 이렇게 리튬이 있는데 전자 하나가 다시 안녕하고 들어왔어요. 안녕하고 들어오면은 이제 여기 리튬 원자 핵의 양성자 개수는 3개, 그러면은 전자는 4개가 돼요. 그러면 전자 개수가 상대적으로 많아. 그렇기 때문에 전자가 남게 된 상태를 표현해 줄 때는 자, 전자는 마이너스라 그랬죠. 만약에 어떤 물질 Y에서 자유전자가 물질 안으로 들어와 전자가 남게 된 상태를 표시할 때는 이렇게 Y 마이너스라고 표시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전자가 부족하거나 남게 된 상태, 이거를 문제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냐면요. 물질이 전자에 같은 표현입니다. 과부적으로 양전기나 음전기를 띠게 되는 현상, 이거를 대전된다라고 해요. 대전된다라 그래요. 자, 네, 이거를 어떤 강의에서는 네, 이거 이거는 말씀드려도 되겠네요. 자, 우리가 유도라는 게 있어요. 유도라는 건 뭐냐면은 유도라는 거는 어떤 물체가 있는데 얘는 대전이 된 물체예요. 플러스로 대전이 됐다고 해볼까요? 자, 이게 가까이 갈수록 여기 이제 서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자, 전자는 서로 같은 건 밀어내고 다른 건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상대적으로 이쪽 플러스랑 가까운 쪽에는 마이너스만 이렇게 몰려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유도가 된다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거는 대전과 유도의 차이점은 네, 대전이라는 건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이렇게 접촉이 있어야 되고 이 유도라는 건 접촉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대전과 유도의 차이점까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전하와 전기량이에요. 자, 전하. 이 전하라는 건 어떤 물체가 대전이 되었을 때 일물체가 가지고 있는 전기를 얘기를 하는 거고, 전기량은 이 전하가 가지고 있는 전기의 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자, 우리가 대전되었을 때는 자, 양전기, 음전기로 이렇게 대전이 되는데, 자, 양전기는 양전하를 띈다라고 표현하고요. 양전하를 띈다. 음전기는 음전하를 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전기량의 기호는 Q인데 왜 이거 Q인지 이거를 외우기 쉽게 하기 위해서는 자, 여기 quantity of electricity 이렇게 있죠. quantity 이 Q를 따온 겁니다. quantity의 Q를 따온 거고 자, 전기량의 단위는 쿨롱이에요. 자, 아까 우리가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라 그랬죠. 이게 전기량의 단위예요. 근데 이 1쿨롱이라는 거는 6.24 곱하기 10의 18제곱 이만큼의 전자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전자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면서 생기는 전기량인 겁니다. 그게 1쿨롱이에요. 자, 1쿨롱이라고 해가지고 되게 좀 작아 보이고 좀 양이 많이 없을 것 같은데 6.24 곱하기 10의 18개의 이제 전자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거는 저도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은 전자의 개수가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을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물질과 전기, 물질의 구성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그러면은 자, 제가 좀 아까 그 선행 문제를 이제 내용을 다 설명해 드리고 푼다 했었죠.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선행 문제 보시면은 자, 원자핵의 구속력을 벗어나서 자, 구속력을 벗어나니까 비교적으로 자유롭죠. 물질 내에서 자유롭게 이게 포인트. 자유롭게 이동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거 자유전자죠. 어떤 물질이 정상 상태보다 전자의 수가 많거나 적어져서 과부족 등으로 인해서 전기를 띠는 현상을 대전이라 그럽니다. 여기 전자의 과부족이라는 표현 나왔죠. 자, 선행 문제 세 번째입니다. 전하의 성질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전하는 가장 안정한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 있죠. 자, 정답은 2번이에요. 자, 같은 종류의 전압끼리는 서로 반발합니다. 같은 종류끼리는 서로 반발을 하고 예를 들어서 다른 종류끼리는 서로 끌어당겨요. 다른 종류끼리는 흡인합니다. 여기 표현 쓸까요? 다른 종류끼리는 흡인합니다. 반발 흡인. 자, 이게 어떻게 됐다? 반대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자, 낙뢰는 구름과 지면 사이에 모인 전기가 그번에 방전되는 현상 맞죠? 자, 대전체 영향으로 비대전체의 전기가 유도된다. 자, 아까 유도 설명해 드렸습니다. 어디서요? 여기서요. 자, 대전된 물체. 이 대전된 물체가 가까이 될수록 여기 비대전체, 이게 대전되지 않은 물체인데 이 대전되지 않은 물체에서 대전된 물체에 가까운 쪽으로 반대의 성질을 띠는 전하가 유도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정전기 유도예요. 자, 이제 조금씩 이제 좀 있어 보이죠? 전류라는 표현도 나오고 하니까. 자, 먼저 우리가 전류와 전압 저항 이 세 개를 할 건데 제가 이 세 개를 할 때는 물 흐르는 것과 좀 많이 좀 빗대어서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일단은 교재부터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 전기 회로에서 에너지가 전송이 되려면 전하의 이동이 있어야 되는데 이 전하의 이동을 전하의 이동, 전하가 흐른다 해가지고 이걸 흐를 유자 쓰는 거예요. 흐르다류. 흐르다 류자를 써가지고 전류라고 합니다. 자, 이거를 좀 정의를 내려보면은 도체의 단면을 단위 시간 1초예요. 1초에 통과하는 전하량. 자, 전류의 기호는 I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거를 한번 물의 흐름에 빗대어 설명을 해드리면은 여기 물이 이렇게 흐릅니다. 물이 이렇게 흐르는데 나뭇잎이 이렇게 떨어졌어요. 나뭇잎이 이렇게 떨어졌는데 자, 이 나뭇잎은 물의 흐름에 따라 움직이죠. 그리고 이 나뭇잎이 이동하려면은 시냇물이 흘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뭇잎이라는 거는 여기서 말하는 나뭇잎, 여기서 이 에너지라는 거를 나뭇잎에 빗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전하의 이동 이거를 물의 흐름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자, 전류의 단위는 암페어입니다. 암페어. 여기서 이 A를 따서 쓰는 거고요. 자, 이 전류라는 거는 이 Q만큼의 전하가 이 T초 동안, T초예요. 이거를 만약에 1분이라고 해주면은 60초로 바꿔줘야 되고요. 뭐 10분이라고 하면은 1분이 10개, 60초가 10개에서 600초로 고쳐서 풀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런 공식이 나오는데 따라서 1암페어라는 것은 1쿨롱의 전기량이 1초 동안에 이동할 때 생기는 전류의 크기입니다. 자, 이 전류라는 것은 전하량에 비례하고 시간에 반비례한다.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전류의 방향이에요. 전류의 방향은 자, 이 전자라는 거는 음에서 양으로 이동하고 자,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드릴까 하다가 우리가 아까도 인력 청력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 했잖아요. 인력 청력. 자, 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흐른다는 게, 자, 아무래도 마이너스는 이제 마이너스끼리 밀어내는 성질이 있으니까
플러스로 흐른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전류는 그와 반대 방향이에요. 자, 이거는 왜 이렇게 되는지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이렇게 그림이 있습니다. 자, 전류가 이제 전자의 흐르는 방향과 반대인데, 우리가 한번 그 수조에 물을 담아놓고서 거기다가 손가락을 이렇게 넣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손가락입니다. 자, 아무튼 자 이제 이 손가락을 전자에 빗대볼 거고요. 이 물살 여기 이제 물을 이제 물살이 생기는 걸 이제 전류에 빗대볼 건데, 자 이 전자가 이렇게 움직여요. 손가락 자 전자 역할을 한 손가락이 이렇게 움직이면은 어떻게 돼요? 자 물살이 반대로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전자가 흐르는 방향은 이렇게인데, 그러면은 여기처럼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 거에 반대 방향으로 물살이 생기니까 전류도 이에 반대 방향으로 생긴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압과 전위차입니다. 자, 전압이랑 전위차 이제 이거를 만약에 그 문제에서는 보통 전압을 구하시오 이렇게 하지 않고 살짝 에둘러서 전위차를 구하라는 표현을 씁니다. 전위차를 구하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전기적인 에너지의 차이, 즉 전기적인 압력의 차이를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거를 제가 수압이라는 것도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자, 우리가 여기 일단은 수압이라는 거는 물이 이렇게 나오기 위해서, 물이 이렇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물이 있으면 거기다 구멍을 뻥 뚫으면은 어떻게 해요? 물이 확 이렇게 나오지 않고 쫄쫄쫄쫄쫄 흐르죠. 근데 이거는 뭔가 물을 좀 세게 나오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살짝 여기 이 판자 같은 걸 눌러서 이렇게 확 누르죠. 압력을 가합니다. 프레셔를 가해요. 프레셔를 가하면은 물이 이렇게 좀 세게 나오죠. 그런 식으로 이제 에너지를 가해주는 게 이제 전압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 임의의 한 점의 전기적 높이를 전이라고 하는데, 이 물의 높이를 수이라고 하잖아요. 물의 높이를 수이라고 하잖아요. 자, 임의 한 점의 전기적인 높이. 여기에서의 전기적인 높이가 10이고, 여기에서의 전기적인 높이가 1이면은, 자, 이렇게 이 10에서 1까지 만드는 이 9만큼의 것을 전압이라고 하고요. 자, 전류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자,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요. 자, 전압의 기호는 V입니다. V. 그리고 단위는 볼트예요. 볼트. 자, 우리가 여기서 1이라는 게 나왔죠. 우리가 평소에 1은 FS, 힘 곱하기 이동 거리.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 이거랑 비슷한 공식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 이렇게 W는 Q분의 V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Q를 양변에 곱해주시면은 W는 Q 곱하기 V.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Q라는 거는 자, 전기량이고, 이거는 전압인데, 자, 이 전압이라는 거는 자, 어떻게 이제 이 전류를 흐르게 해주는 힘이기 때문에, 전기를 흐르게 해주는 힘이기 때문에 이 관련이 살짝 없어 보이는 이 일공식을 일단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전압은 이렇게 힘이랑 연결 지을 수 있을 것 같고, 전기량은 거리에 연결 지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전압이라는 거는 이 1에 비례하고 전하량에 반비례합니다. 자, 기전력이라는 게 있는데, 이 기전력이라는 거는 자, 전이차를 만들어주는 힘. 이렇게 말하면 좀 어렵죠. 자, 기전력이라는 거는 좀 쉽게 얘기해 보면은 전기를 생성하는 힘입니다. 자, 이때 이 힘은 이제 뭐 화학작용이라든가 전자기 유도작용이 있고요. 자, 기전력의 기호는 E예요. E. 자, 그 다음에 기전력의 단위는 이 볼트. 자, 우리가 전기 생성하는 힘. 이 전압. 전압도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서 전기를 만드는 힘이라 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 기전력의 단위는 볼트로 전압과 동일합니다. 자, 근데 이 기전력과 전압의 관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보충 설명이에요. 자, 우리가 그동안에는, 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제가 한번 회로도를 그려볼게요. 자, 이게 우리가 그동안에 봤었던, 이거는 저항인 거 알겠죠? 이거는 외부 저항입니다. 외부 저항. 밖으로 드러나 있는 저항이고, 자, 여기 이거는 제가 뭘 만든 거냐면은 전지를 그려본 거예요. 이 전지 안에 이제 내부 저항이 있는데, 자, 외부 저항은 라지 R이면은, 내부 저항을 스몰 R로 한번 해볼까요? 음, 일단은 이 저항이라는 것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은, 자, 우리가 이 전압이라는 거는 저항과 전류의 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전압은 저항과 전류의 곱이다. 이게 우리가 흔히 하는 ohm의 법칙입니다. ohm의 법칙. ohm의 법칙이라는 거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많이 봤었죠. 한번 그러면은 이것을 이용해 가지고, 자, 이 회로에서의 기전력이라는 걸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기전력, 이거를 기전력이라고 하는데,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기를 일으키는 능력이에요. 전기를 일으키는 능력인데, 그렇게 되면은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에서의, 자, 우리가 여기서 볼트, 단위가 볼트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일단은 먼저 여기 전지에서, 이 전지에서의 전지에서의 내부 저항과 외부 저항을 각각 한번 따져서 보겠습니다. 자, 내부 저항에서의 그 전압은, 자, I. 자, 여기 이렇게 전압 I로 흐르는 건 똑같습니다. I 곱하기, 자, 여기 내부 저항에서의 내부 저항, 그 다음에 여기 똑같이 I 곱하기 외부 저항. 이렇게 해가지고 E는 IR 곱하기 IR 더하기, 자, 여기 I 라지 R은 우리가 V라고 쓸 수가 있잖아요. I 라지 R은 V라고 쓸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 내부 저항 R이 0인 경우, 만약에 R이 0이면은 E는 I 곱하기 0 더하기 V인데, 그럼 얘가 0으로 날아가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자, 이 내부 저항이 0일 때, 이 내부 저항이 0일 때 어떻게 된다? 기전력과 전압은 똑같아진다. 자, 정리하면요. 자, 만약에 이 내부 저항이라는 게 있으면은, 내부 저항이라는 게 만약에 있으면은, 자, 이거는 고려를 해주셔가지고 E는 I 스몰 r 더하기 I 라지 R을 해주셔야 되고, 만약에 내부 저항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주시면 됩니다. E는 V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기전력과 전압의 관계를 한번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 단원에서 이해해야 할 기본적인 문제들이에요. 자, 어떤 도체의 t초 동안 Q만큼의 전기량이 이동하면 이때 흐르는 전류는 I는, 자, Q만큼의 전기량이 t초만큼 흐르면은 T분의 Q이죠. T분의 Q이죠. 정답은 4번. 자, 어떤 전지에 5A의 전류가 10분을 넣었대요. 자, I는 T분의 Q인데 5A의 전류가 10분이 흘렀다는 얘기는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600을 양변에 곱해주시면은 Q는 얼마예요? 3000이에요. 자, 전이차. 우리가 전이차를 구하라는 건 즉 전압을 구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전압은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건데, 자, 그러면은 자, 48줄에 일을 했고 이 쿨롱의 전기량이 이렇게 두 점 사이 이동한다면 약분해서 24가 된다는 거죠.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 내용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저항입니다. 저항. 자, 제가 저항이라는 걸 또 한번 물에다가 빗대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려보면은, 자, 우리가 이렇게 시냇물이 이렇게 있어요. 시냇물이 이렇게 있는데, 자, 시냇물이 이렇게 있는데, 시냇물이 이렇게 있으면, 시냇물이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 물이 이렇게 흐릅니다. 물이 이렇게 흘러요. 근데 여기 뭐 돌다리라는 걸 놓던가 아니면은 이 물이 이렇게 찌꺼기 같은 게 생겨가지고 물이 잘 흐르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물을 흐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자, 여기 전류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 전류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거를 방해하는 어떤 성질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게 바로 저항입니다. 저항. 자, 그러면은 이 도체 이거를 자, 저항은 여기 보시면은 R이라고 하고요. 자, 이 R이라는 게 도체 단면적을 여기 단면적을 A라고 하고 여기 길이를 L이라고 하면은 자, 일단은 자, 단면적에 반비례하고 길이에 비례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비례 기호를 없애주기 위해서 여기다가 뭘 붙여줄 거냐면은 비례상수 로우를 붙여줄 거예요. 근데 이 비례상수 로우는 고유저항이라고 합니다. 이 고유저항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자 단면적이 1이고 그 길이가 1인 그러니까 딱 정해져 있는 그러니까 고유한 저항값이에요. 말 그대로 물체만이 가지는 고유한 저항값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그게 나와 있죠. 길이 1m, 단면적 1제곱미터인 물체의 저항을 나타내며 자 이거는 물질에 따라 정해진 값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로우라고 읽어요. 로우. 자 우리가 방금 전에 이제 저항과 일종의 고유 저항을 이렇게 배웠다면은 자 이거에 정확히 반대되는 개념이 컨덕턴스와 전도율이에요. 자, 컨덕턴스는 G라고 쓰고, 자, 이거 우리가 아까 옴을 거꾸로 한 걸 이거를 뭐라 그래요? 자, 이 컨덕턴스라는 거는 전류가 흐르기 쉬운 정도. 자, 저항과 정확히 반대됩니다. 저항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R이라는 거는 컨덕턴스의 역수. 자, R이라는 건 컨덕턴스의 역수인데, 자, 그러면은 V는 IR이면은 자, R은 I분의 V예요. 자, 그러면 컨덕턴스는 어떻게 구한다? 이거를 역수해주면은 V분의 I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컨덕턴스예요. 저항의 역수니까. 자, 전도율이라는 거는 자, 우리가 고유 저항이라는 건 1m, 1제곱미터 여기에서의 저항 값인데 그러면은 여기에서의 컨덕턴스 값. 그러니까 저항이 흐르기 쉬운 정도 나타낸 거니까. 자, 그러면은 이게 모 퍼 미터 이렇게 됐죠. 모 퍼 미터. 근데 이 모가 옴의 마이너스 1승. 자, 그러니까 이 고유 저항과 전도율은 어떻게 된다? 역수관계를 가진다. 자, 그러니까 저항의 역수는 컨덕턴스고, 자, 이 로우 고유 저항의 역수는 요거 전도율 이거를 뭐라 그래? 시그마라고 읽어요. 시그마. 로우의 역수는 시그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항체의 필요 조건입니다. 저항체의 필요 조건은 뭐냐면 자 일단은 애초에 그 가지고 있는 고유 저항 값이 커야 되고요.
저항에 대한 온도 계수가 작아야 돼요. 자, 저항이 그만큼 세다는 것은 그만큼 온도가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온도가 높아지는 것을 막아줘야 되고, 그 다음에 구리에 대한 열 기전력이 작아야 되고 가격이 싸고 내구성이 좋아야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물질의 고유 저항인데요. 자, 도체라는 거는 자, 전기가 잘 통하는 자, 10의 마이너스 14승의 10의 마이너스 4승의 고유 저항이니까 이게 만분의 1이거든요. 만분의 1만큼의 고유 저항을 가지는 물질이고, 자, 부도체라는 거는 10의 6승이면은 100만이에요. 100만 이상의 고유정을 갖는 물질입니다. 자, 이거 부도체라고도 하기도 하지만 요즘은 절연체라는 표현을 많이 쓰기도 하더라고요. 자, 반도체라는 거는 자, 이 둘의 사이죠. 세미컨덕터. 라는 표현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10의 마이너스 4승부터 10의 6승까지의 고유정을 갖는 뭐 규소라던가 게르마늄, 요즘은 저마늄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규소, 게르마늄. 이렇게 해가지고 도체, 부도체, 반도체 이 저항, 고유 저항별로 한번 물질을 나눠봤습니다. 고유 저항은 로우의 단위. 자, 우리가 R은 로우 곱하기 A분의 L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은 이 로우 하나만 남겨보기 위해서 L분의 A를 곱해볼게요. L분의 A를 곱하면은 로우는 R 곱하기 L분의 A. 로우는 R 곱하기 미터 제곱. 자, 이거는 옴이죠. 삭제해 주시면은 옴 곱하기 미터. 옴 곱하기 미터는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이 단위 분석하실 때는 우리가 차원 분석이라는 거를 한번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전선의 길이를 2배로 늘려요. 자, R은 A분의 L. 자, 전선의 길이를 2배로 늘리면, 자, 만약에 전선의 길이 이렇게 2배로 늘려봤어요. 자, 여기 여기 있는 단면적이 A라 함은 여기 2배로 늘리면은 똑같이 있으니까 A 더하기 A는 2A잖아요. 자, 이게 A는 역수니까 이 단면적의 반비례니까. 그러면 어떻게 된다? 2분의 1A 해가지고 계산해 주시면 4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첫 시간에 오늘 첫 시간에 했던 내용 한번 쭉 정리를 해보면은, 자, 전기의 본질이라는 거는 자, 우리가 여기서 원자, 양성자, 중성자, 전자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류, 전압, 저항에 대한 정말 기본적인 얘기들을 다뤄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다음 시간 예고를 해드릴게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교재 9페이지부터 진행이 되는 기출 및 예상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34문제가 있거든요.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고 수업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